휴전 소식과 함께 국제유가 급락 소식까지 어제 저희 도직구쇼에서 속보로 다뤄드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주유소 기름값은 더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호르무즈 문제 때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탓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백악관 대변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I can announce that the president is dispatching his negotiating team, led by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D. Vance, Special Envoy Witkoff, and Mr. Kushner to Islamabad for talks this weekend. The first round of those talks will take place on Saturday morning local time, and we look forward to those in-person meetings. 문제는 휴전을 합의했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문제 삼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란 주장은 이스라엘 휴전을 방해한다는 건데 핑계 같기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열어야지 뭐 이렇게 민기적대고 이란이 말이에요. 신뢰가 안 가요, 영. 이란 이스라엘 혁명수비대. 레바논 공격하면 처절한 보복이다.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황태 교수님, 이건 말이 다르잖아요, 이란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벤스 부통령까지 출동을 해서 이 협상의 신뢰도를 확 올려놨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이 협상의 브레이커처럼 계속해서 협상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은 사실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군요. 호르무즈를 통제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11일에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자가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다 다르죠. 동상이몽이네요.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건 휴전의 조건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 아니었습니까, 교수님?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를 통제해서 누가 지나가는지를 일단 통제하고 그다음에 통행세까지 받아서 완전 톨게이트로 만들고 싶은 게 이란의 목적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서 같이 이익을 나눠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레빗 대변인 통해서 그러면 안 되고 전쟁 이전에 완전한 이제 자유로운 항해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하기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 명백히 밝혔거든요. 어제 휴전 이후에 이란과 미국에서 나온 얘기 한번 보시죠. 자, 이란 호르무즈 다시 차단, 이란의 이 파르스 통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들 통행 멈췄다. 해협 출구로 향하던 파나마 선족 유조선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 페르시아만으로 회항했다. 그러자 앞서 봤던 레빗 대변인이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실제는 다르다. 오늘 해협 오가는 선박 통행량 증가한 거 확인됐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 설명은 저건 그냥 이란 매체가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또 다행인데.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호르무즈에 대한 그 통제권을 갖다가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크고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명분은 사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탓하면서 명분을 얻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제 협상에 임해서 미국에게는 열어줄 테니 그럼 우리가 원하는 통행세라든지 허가권 이런 걸 인정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이란을 공격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란과 함께하는 헤즈볼라라든지 뭐 하마스라든지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제 프록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란의 그림자 세력들, 네, 이란과 아이들. 예, 그게 이제 이란이 내놓은 10개의 조항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레바논에 대한 침공을 하지 마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예. 근데 이스라엘이 공격한 걸 문제 삼았다. 이스라엘이 아마 계속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 문제는 해결해야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그냥 휴전만 했다고 해서 다 끝난 얘기가 아니군요. 예. 우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6일에 호르무즈 통행료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발언을 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Are you willing to make a deal that does not include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or is that now a top priority? I would say it's a very big priority. We have to have a deal that's acceptable to me. And part of that deal is going to be we want free traffic of oil and everything else. Are you willing to end this conflict with Iran charging tolls for passage through the strait? Us charging tolls? Iran. What about us charging tolls?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The only thing they have is the psychology of, oh, we're going to drop a couple of mines in the water, all right? And we have a concept where we'll charge tolls. If I had my choice, yeah. Because I'm a businessman first. To the winner belong the spoils. Go the spoils. We haven't had that in this country probably in 100 years.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통행료를 구상하겠다, 청구하겠다. 자, 그러자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제일 바쁘네요. The President suggested in an interview this morning that he would support a joint U.S.-Iranian venture to charge tolls for ships going through the strait. Does the President believe that the U.S. should earn revenue from the Strait of Hormuz going forward? It's an idea the president has floated, as you know, and it's something that will continue to be discussed over the course of the next 2 weeks. But the immediate priority of the president is the reopening of the strait without any limitations, whether in the form of tolls or otherwise. 다행히 황태 교수님, 백악관 대변인이 대통령의 발언을 좀 정정하고 바로잡긴 했어요. 어떠한 조건 없이 자유롭게 항해하는 개방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했는데 불안한 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비즈니스맨답게 뭔가 그 중동의 군사적인 긴장을 경제적인 이익 분배로 치환해서 뭔가 그렇게 접근하는 비즈니스식 접근인데요. 사실 이거는 전혀 어떻게 보면 사리에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 전쟁 이전보다도 안 좋은 상태의 협상에 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전에는 누구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통행세를 내야 된다니 아무리 거기서 미국이 약간의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그건 모두에게 사실 이득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트럼프 혼자 즉흥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국방부나 그런 다른 이제 참모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반대의 그런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거 약간 그 봉이 김선달 예. 약간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안영환 의원님? 물 떠다가 대동강 물 떠다 파는. 미국이 전후 세계 질서를 깨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이 만든 전후 세계 질서는 일단 국경선의 보장, 그다음에 해상 무역로의 안전 확보,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개방입니다. 이 세 개를 통해서 미국은 세계 제국 질서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개방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 국경선 문제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함으로써 일단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 교통로 문제가 이게 굉장히 전후 세계 질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 호르무즈 문제군요. 그럼요. 지금 국제법상으로는 저게 무료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만약에 유료로 된다 하면은 톨게이트가 된다면 말레카입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레카입은 더 많은 물동량이 통과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말레카입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가 돈 걷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극단적으로 중국 배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남과 정확히 해남과 제주도 사이에 수로를 통과합니다. 예. 일본 갑니다 그 배. 우리가 통해서 걷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걷어야죠 그럼. 국제 질서가 붕괴되는 겁니다. 예. 이걸 말미암아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국가의 자산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도 있지만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중요하죠. 매력 자산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스스로가 미국이라는 국가의 매력 자산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미국을 등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과거 중국과 미국을 선택하라니까 전문가들한테 중국을 더 선택하는 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스스로의 고리배기를 걷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는 트럼프가 호르무즈에서 미국 군함 몇 척 갖다 놓고 통행세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야. 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해주고 있으니까 이란과 같이 공동으로 돈 내라. 지금 저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배들 보세요. 지금 저 2,400척이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네. 저게 200만 달러, 30억씩만 걷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야, 계산 안 됩니다. 몇 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예를 드는데 보스포러스 해협은 터키의 땅 내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료가 없습니다. 단 터키는 이런 방법을 거둬요. 도선료,
도선사가 탑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서. 등대를 비추니까 등대 전기값 수천 달러 정도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 측은 저기다 200만 달러, 30억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하죠. 그러면 1년에 150조를 이란 걸어들일 수 있는 예. 거예요. 과한 거죠. 아마도 타협책으로서 보스페러스 해협안 정도의 안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식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함 몇 대 갖다 놓고 야 우리가 안전보장 했으니까 이란과 공동을 걷겠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전후 국제 무역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항해 안전 자유라는 그걸 깨지는 건데 트럼프와 이란이 앞장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전후 질서를 깨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로서도 이 호르무즈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국가라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반가운 휴전 소식과 함께 잠시 풀리는가 했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될 수 있다라는 현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이었는데요.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도상에 빨간 점들은 유조선을 나타내고요. 파란 점들은 카고선, 그러니까 화물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다 비어 있고요. 양측에 촘촘하게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빼곡하게 모여 있는 저 점들 아직 움직일 기미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재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이스라엘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이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첫 대면 협상에 들어가죠. 이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יש לנו עוד יעדים להשלים, ואנחנו נשיג אותם. תקפנו 100 מטרות ב10 דקות, במקומות שחיזבאללה היה בטוח שהם חסינים. Iranian state media is saying that Iran has now closed off the Strait of Hormuz today in response to Israeli attacks on Lebanon. That is completely unacceptable. And again, this is a case of what they're saying publicly is different privately. We have seen an uptick of traffic in the strait today. 사실은 분위기 좋았거든요. 지금 휴전 합의 앞두고 있고, 그런데 좀 외신들도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외신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휴전 협상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레바논을 또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 간에 일단 이제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스라엘이 거부를 못할 것입니다. 어쩔 네. 수 없이 그걸 이제 따라야 되는데 레바논은 지금 현재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 의하면은 그리고 미국 측에 의하면은 이번에 그 레바논은 이 휴전 협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킨 상태로 가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고 또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왜냐하면은 10월 말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결집, 단합 그런 분위기를 타서 여권에서 조금 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미국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네. 이것은 그 휴전 협상에서 레바논 제외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갑자기 식어지니까 네. 미국 측에서도 염려를 하고 네. 이스라엘 측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어온 얘기에 의하면은 네. JD 벤스 부통령이 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측하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측에서 네.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제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겠다. 아하. 이렇게 해서 일단 분위기를 협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막판에 갑자기 돌발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협상 전까지는 일단 좀 자제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또
전했군요. 그거에 대한 답이 지금 조금 전에 온 것이군요. 네, 그런 말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스라엘 측에서 아하. 이게 염려가 되고 국제사회에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단 자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 소식과 함께 가능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이제 좀 풀릴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밤을 지나면서 갑자기 재봉쇄 움직임이 있다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오늘 오전에요 이란 혁명수비대 측에서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대해서 기뢰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 항로를 제한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봉쇄가 아니라 좀 돌아서 가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쇄라는 건지 풀어주겠다는 건지 이게 뭐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란 측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전 항로를 다시 자기들이 만들어서 개시를 하는 것이고 네. 모든 선박들이 여기에 따라서 운행해 주기를 이제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겠습니다만은 네.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네. 선박들도 26척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저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건 있습니다. 이 휴전 또는 정전 협정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이란이 유일하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을 협박할 수 있는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어떤 유리한 고지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 기뢰라는 위험성,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버티는 건 아닌지 진짜 기뢰가 있는 건 맞는지 궁금하네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한 의혹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 일단은 안전 문제이기 아하. 때문에 네. 이란 측의 얘기를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 우회 항로를 보면요. 원래 빨간색 항로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화물선 유조선들이 드나들던 길이었는데 이 안전 진입 항로라고 하면서 초록색 줄을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제안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가만히 위치를 보면 먼 바다보다는 이란 쪽에 가깝게 육지에서 가깝게 지나가도록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더 철저하게 통제를 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도 읽히거든요. 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지금은 이란의 연안 쪽으로 이제 네. 붙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안전 호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통행료 문제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통행료는 계속 받겠다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계속 받겠다는 이런 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새로운 항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행료를 받는데 네. 조금 더 유리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제시하고 있는 안전 항로에 대한 의미가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다가오게 해서 본인들이 훨씬 더 감시를 유리하게 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는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또 기뢰에 대한 안전성을 제시하면서 협상 끝까지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좌지우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요. 일단 풀어준다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묶여있는 선박들을. 네. 지금 뭐 2천여 척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우리 선박만 아까 26척이 묶여있잖아요. 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12척씩 통과시키겠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천 척이 그 안에 있는데 네. 하루에 12척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선박들 나오려면 이거 지금 기약할 수가 없네요. 전 세계 선박들이 서로 나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네. 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계속 선점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이란이 통제를 하고 있다. 네. 우리의 허락이 없으면은 한 대도 나갈 수 없다. 네. 이러한 걸 갖서 철저히 주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란 혁명 수비대 측에서는 끝까지 이
통과료를 받겠다,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통행료 우리가 받는 건 어때? 뭐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란과 미국이 함께 공동으로 통행료 받아서 뭐 반반 나누고 뭐 이런 일은 없겠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아, 낮다고.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거는 국제 해협이기 때문에 네. 통과 통항권이 모든 나라의 선박에 다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해를 할 수 없고 네. 두 번째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보면은 26조 1항에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앞으로 이 통행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고 네. 이란 측에서는 지금 현재는 통행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네. 안전 호송비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해석을 이제 달리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전 호송비라고 하는 경우에 200만 불은 네. 이제 과다는 이제 생각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상식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여기에 같이 하겠다.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미국의 군함이 거기에 호송을 위해서 있도록 이란이 허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사항이고 네. 그 지금 현재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이 바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사항인데 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안전하게 모든 선박 등이 통과할 수 있는 그 개방권을 네. 지금 확보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협상을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벤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당분간 그러니까 협상 진행 때까지는 레바논 공격을 자제한다 이런 메시지가 받았다. 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국도 어쩌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끝까지 나오는 거를 그냥 알면서도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역할 분담을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협상을 할 때는 원래 강, 온, 이 양 측면을 다 가지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미국이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난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당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나 그런 이제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은 협상에 전념을 하고 대신 이스라엘이 총대를 메고 어떤 강한 전략을 취하고 말리는 척도 좀 하고 뭐 이러면서 협상을 유지하려는 그런 이 상황으로 읽힙니다.